자, 뉴스 기사 먼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통신 반도체 자체에 설계한다. 25년 새 칩으로 변경 계획. 브로드컴, 퀄컴 매출 감소 전망. 23년 9월이죠. 애플 5G 모뎀 칩 자체 개발 만만치 않네. 퀄컴과 3년 공급 계약. 1월달에 애플이 자체 개발을 해야겠다고 나섰는데 9월달에 포기했죠. 그래서 결국 퀄컴과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데이터 및 음성통화로 변환하는 통신칩은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퀄컴, 삼성전자, 미디어텍 정도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픈 시그널 한국 5G 리더십 위험에 처했다. 28GHz를 안 쓰기 때문. 모비스 퀄컴 자회사와 5G 기반 자율차 통신 기술 개발. 뉴스 기사 제목을 읽고 떠오르는 반도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문제입니다. 1번 AI 반도체, 2번 자율주행 반도체, 3번 차량용 반도체, 4번 통신 반도체. 둘, 셋. 고르셨나요? 좋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통신 반도체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해볼 기업 5G용 통신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 성공한 기업 바로 자람테크놀로지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고 자람테크놀로지는 5G용 통신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 성공했다. 아까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5G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핵심 제품 광 부품 일체형 폰 스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자, 주요 제품은 4가지가 있는데요. 통신용 반도체, 그리고 XGS 폰 칩을 트랜시버와 결합한 SFP 플러스 ONU, 그리고 광 트랜시버, 기가와이어, DVT 및 기타 SoC가 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의 미래 먹거리는 바로 1번입니다. 이 통신용 반도체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고화질 동영상 다운로드 등 인터넷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속도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는 전달하는 광신호의 전송 속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속도에 따라서 2.5GBps 폰, 10GBps 폰, 25GBps 폰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제품 중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기대되는 제품은 10G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XG, 이 12X죠. XGS 폰 제품입니다. 이 10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반도체와 트랜시버 결합 제품을 위주로 자람테크놀로지가 해외 수출을 위한 영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24년부터는 이 사업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자람테크놀로지는 23년 7월 5일 해외 광부품 통신 장비기업 H사와 10GBps 폰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총 공급 계약 규모는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은 기본 공급 계약으로 PO, 구매 주문서 접수를 받은 이후에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일단 기업 개요 그리고 최근 뉴스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는지 아닌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차량용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이보다 비중이 더 큰 분야는 바로 통신용 반도체로 21년 기준 응용처별 비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도 32%를 가볍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무선 통신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30년 기준으로 대략 3,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말 대규모죠. 이처럼 대규모인 이유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전방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이고 4G, 5G, 6G로의 통신기술 전환이 유무선 통신용 반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통신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은 퀄컴,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인텔 모두 미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람테크를 주목해야 되는가? 일단 한국에서 통신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은 자람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렇게 두 기업이 있는데요. 통신용 반도체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설계 능력을 갖춘 팹리스 분야의 후발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5G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패권 다툼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람테크놀로지의 주력 제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신용 반도체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평균 근속 연수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지분 구조 또한 매우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사가 한국 최초로 상용화시킨 10기가 폰 SoC는 국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대응하지 못했던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즉 기술 집약적이고 매우 어려운 5G용 통신 반도체를 한국의 팹리스 기업이 개발하고 상용화시켰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뜻이고요. 동사의 10기가 제품은 인텔, 브로드컴, 마벨과 성능은 비슷한데 전력 소모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5G 통신기술 패권 다툼에서 미국 칩 말고 다른 나라 것도 쓰고 싶다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으로 브릭스는 웬만하면 미국 칩을 안 쓰면 좋겠죠. 동사의 사업 계획대로라면 24년 상반기까지 세계 최초 25기가 G폰 반도체 출시인데 만약 성공한다면 통신용 반도체 후발 기업으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스크 요인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는 오랫동안 무차입 경영을 추진해왔습니다. 상장 전 21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1.5%밖에 안 됐어요. 말 그대로 대규모 수주를 통해 매출만 증가시키면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그리고 기준금리 재인상 등 만약에 유동성 감소가 다시 유발될 경우 통신용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요인이 촉발된다면 통신용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그냥 전방 산업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울러 4G, 5G, 6G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른 수요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매출 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매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겠습니다. 추가적인 영업의 성과가 잇따르지 않는다면 24년 매출이 추정치 대비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요인은 내후년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면 정말 실적 급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고 대표, 사장, 부사장 3명이 안정적인 지분 구조 50%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4년부터 해외 고객사양 반도체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오버행은 대부분 기존 투자자 보유분이며 이후 오버행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투자 심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제가 9월 13일 그러니까 엊그저께 자람 테크놀로지가 올라가기 전에 브리핑을 드렸고 공부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실제 어저께 플러스 17%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드렸던 저항선 41,100원에 도달하고 주가 밀렸죠. 이렇게 기본적 분석 외에도 기술적 분석이 꼭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투자연구소에서는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약 처음 보신다면 자람 테크놀로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일단 초록색은 지지선 그리고 지지 밴드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안전하게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해야 되죠. 일단 1차 지지선 36,000원, 2차 33,850원, 3차 핵심 지지밴드는 35,500원부터 31,60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0,000원까지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본격적으로 뚫어내고 지지를 받아줘야 될 텐데요. 파랑 색깔 외부 지지선 돌파하지 못했고 41,100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구간을 뚫어내고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음 구간은 46,800원부터 48,200원 그리고 이 구간까지 돌파해버린다면 5만원까지의 상승을 동해볼 수 있겠죠? 자, 결론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4분기 투자연구소 현재 모집 중이고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분기 성과의 경우 미국 시장 애플, 테슬라에서 플러스 10%, 많게는 플러스 30%까지 수익이 나왔고요. 한국 시장의 경우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120%까지 긍정적인 수익이 나왔던 3분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을 합쳐도 평균 수익률은 대략 플러스 50% 이상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점 통신 반도체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 자람 테크놀로지는 24년, 25년 실적 급성장이 전망되는 기업이다.
관심 종목 등록 그리고 관찰을 해보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